그런 건 여성 신학이라든지 여성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거리가 못 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성 목사님 종교사격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아주 명쾌한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매스미디어에 투영된 허상을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네요. 자, 정숙자 목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책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 건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아닌데요. 정수정 목사님 이 텍스트 오브 테러 그래서 필리스 트리블 유니언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 그래서 성서에는 이 테러가 들어있다. 텍스트 오브 테러. 그래서 성서는 가부장적 억압 구조의 문화의 영향권에 아래 있다라는 고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Journey by Heart, 니타 나카시마 브라. 이거 일본 여성 신학자죠. 그리고 또 전 세계 여성들이 Women Resisting Violence 그래서 폭력을 저항하는 여성들 그래서 서양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보면 We Dare to Dream 그래서 Doing Theology as an Asian Woman 그래서 선혜리 박 이런 분들 그 다음에 Feminist Theology from the Third World 그래서 제3세계 Feminist Theology. 자, 제가 이런 거 왜 얘기하냐면요. 2000년간 왜냐하면 정숙자 목사님께서 이 모든 억압 구조, 릴리전 앤 섹시즘을 읽으시면서 성서가 가부장적 억압 구조에 오염돼 있음에 불명하다. 그러면 성서를 폐기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시면서 결국은 성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는 것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오해되어서 우리에게 신조로 세뇌된 성서 해석을 뒤집어 버리는 여성 신학자들의 성서 해석에 저는 매료가 된 거거든요. 제가 2000년간 그런 보이스는 없었다. 남성 중심의 기독교에서. 그래서 그것이 신선한 새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성인데 한계를 가지고도 여성 신학을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성서를 보시면서 물론 문익환 목사님의 시편 강의나 안병무 교수님의 마가복음을 들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정숙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낼 수 있었던 성서 해석이었다라는 뭐 그런 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 살짝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원고에는 넣어놓고 못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디민을 여성 신학의 디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쓴 그 논문이 결국은 제 선생님이 레티이기 때문에 레티의 파트너십 저는 성서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가 파트너십, 성서 속의 파트너십을 보물같이 찾아내는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혼자 했던 게 아니라 그 파트너가 아론하고 미리암이었는데 각자가 다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했죠. 모세는 하나님하고의 교통하고 아론은 그 민중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세가 그냥 받은 말씀을 또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전부 다 아론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의 지도는 누가 했을까? 저는 처음부터 모세를 살린 누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누나의 역할, 동생을 보조하고 뭐 아론이 오빠가 된다면은 그 자기는 그 중간에서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잡일을 특히 환자가 생기면은 그 환자 속에서 간호를 이런 역할을 한 가장 큰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할을 한 것이 미리암이었는데 만일 미리암이 없었더라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가능했을까? 이런 것이 제가 그냥 파트너십 그 세 사람이 성경은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방, 반격을 했다 그래서 벌을 줘서 미리암 환자가 됐다. 병을 받았다. 그 절대로 아닙니다. 미리암 역할이 이미 병을 받을 만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쇼크를 하나님이 혹시 화를 내셨다면 이 세 사람에게 화를 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화는 이유는 그 파트너십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기에서의 현장의 상황입니다. 만일 아론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미리암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미 40년까지 가지 않고 이미 그 이스라엘은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디일까? 제가 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로 가는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고 정말 거기에서 40년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 명의 지도력이 물론 모세가 산에 갔을 때 아론은 실수를 했지요. 그리고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의 소위 부인의 아버지의 압력이라 그럴까요? 저는 그 아버지가 근대를 조직하게 했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근대로 한다면은 결국은 또 하나의 압력이죠. 하나님만이 지도자라 하는데 근대를 가져서 근대를 휘잡는 사람들에게 민정이 움직이진다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죠. 저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리암으로 까내리고 그 아론으로 까내리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록 그 성서 기록자들 그분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 명을 다 사용하셨다. 이거는 제 지론입니다. 네. 예, 네네. 목사님,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지금 파트너십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우리가 옮길 때 공동체 정신이다 아니면 협력 정신이다. 한국말로는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파트너십을요.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파트너십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진짜 신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중요성, 각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믿고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까지 들어가야만이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근데 그냥 민중, 아니면은 공동체를 하는 것 자체 속에 그것이 전부 다 들어있단다면은 공동체도 좋고요. 다른 언어가 다 괜찮습니다만은 한국에 그런 언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펠로우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 펠로우십을 우리가 보통 우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이해를 하는데 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에서 레티 러셀의 책이 번역이 됐을 때 지금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파트너십이라고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네,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해 쪽으로까지 못 가는 거죠. 그 운동이 꽃필라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상당히 좀 그 늦은 그런 다른 원인도 있는 거죠. 네, 다른 이해를 한다면은 한국에 정말 옛날에부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너무나 강한 이 누군가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못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못나는 대통령인데도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음, 음, 저는 우리나라 백성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밑에서 내내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 백성들 저 자체가 함께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나라라 하는 데 대한 개념이 말은 합니다만은 생활 속에서 그것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못 나왔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비슷할 것이고 이것은 동양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소양, 예, 오래 안 살아봐서 그렇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누군가 강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는 한 사실은 파트너십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닌, 이거는 제 꿈이고요. 모두의 꿈이 아닌가.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서양 사회는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스페인어권인데 코무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티 공동체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 워딩이 그래 되니까 이해도 깊어지는 거죠. 한국은 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늘 그 좀 마음에 걸렸는데 어떻게 보시나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 좋은 참고가 됩니다. 네, 공동체도 사실은 공동체가 제일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요. 공동체가 정말 평등한 공동체, 거기에서 모두가 다 존중이 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면은, 근데 한국의 공동체 그런 것이 몇 개나 있을까?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도환 박사가 하다가 공동체 형성하다가 실패했어요. 예.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한 15분 정도 되니까 앞으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뒤풀이 담아서 충분히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최영환 형제님 이제 질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요게 그 레티 러셀의 거의 뭐 맨 마지막에 쓰신 작품이 Church in the Round입니다. 그래서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Church 교회론이에요. 근데 레티 러셀은 사실은 그 이스트 할렘에서 여성의 몸으로 18년간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미국의 인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나 말콤 엑스가 있던 시절부터 이스트 할렘에서 흑인들과 히스패닉과 함께 여성 목회자로서 살아가셨고 이분의 그 교회라는 개념 그것은 부엌의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Church in the Round에서 이 라운드는 바로 원탁이죠. 원탁. 식탁입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깊은 메타포도 있고 또 실생활적인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번역이 안 된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성근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했을 때 한 30년 거의 전에 미국에서 한국의 동두천 기지촌 출신 여성이 미국에 와서 미군에게 버림받고 큰 딸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몸을 파는 삶을 살다가 바에 가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장기 투숙 여관에 두고 밤에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2살짜리 아이가 여관에 있는 TV가 그 서랍장 위에 있는 TV 채널을 돌리려고 서랍장 열고 올라가다가 서랍장이 넘어져가지고 그 아이를 깔아서 죽였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찰이 2급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성근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했을 때 시청률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바로 그 송종순 씨, 그게 뉴욕의 무지개 집에서 송종순 씨, 그 무지개 집이 탄생되기 전에 한성수 목사님 부인이신 UMC의 여금여 목사님이 이 송종순 씨 석방 운동을 했죠.
그런데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이 그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탄원서를 쓰신 분이 레티 러셀이에요. 그래서 레티 러셀이 그걸 써서 이 송종순 씨가 집행유예로 나왔죠.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탄생된 것이 뉴욕의 무지개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8년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십을 못했는데 이유는 제가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송종순 씨와 제가 처음으로 만나서 제가 업스테이트 뉴욕에 도네이션 물품을 받으러 운전하고 갔는데 남성 기피증이 있으셨죠. 아무튼 레티 러셀 선생님은 알싹, Against Racism, Classism, Sexism, 그리고 이 오키나와, 동두천, 그리고 뱅콕 같은 모든 매춘굴 여기에 여성들과 연대하셨던 백인 여성 신학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정숙자 목사님 몸으로 살아내신 여성 신학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감춰진 리더십, 미리암의 리더십, 남성 성서 저자에 의해서 조명되지 못하고 억압당한 여성의 리더십, 미리암의 모세를 살려낸 누이 미리암의 리더십, 이것을 살려낸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성서 해석들이 우리에게 좀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수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세 번째 시간인데 아주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자, 마이크 안 켜시고 이때까지 말씀 안 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n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또 지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 양평의 김성복 목사님 경기도의 양평의 대마 제보 1호 퍼밋을 가지신 분. 자, 우리 열심히 들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샘터 교회를 36년간 목회를 했는데 인천에서요. 그 36년간 목회를 이제 정리하려고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파킨슨 병이 왔을 때 그 첫 번째로 이 후임자를 선택할 때 우리 감리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어느 여성 목사님을 이제 저에게 부단임 목사님으로 초대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제 후임자로서 이렇게 좀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특별히 여성 장로님하고 부딪히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물론 여성 장로님은 당신 나름대로의 그 남자 조카 목사님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좀 후임자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엔 그 여성 목사님이 언론 기관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때 이제 정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이 중세 봉건적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그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까지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수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복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냐? 왜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계속 쓰느냐? 우리 울산의 배상의 형제님, 이상해 아닙니다. 배상의 형제님. 우리 통큰 배상의 형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여성 신학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궁금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친누님도 한신대를 나와서 지금 이제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여성 신학을 하고 난 뒤로는 상당히 저에 대해서 경계심과 적대심과 저는 아버지께서 유교적인 어떤 사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장남인 저에게 뭔가 좀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여성 신학을 한 저희 누님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를 보고 아니 공부를 했으면은 더 벼가 무르익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왜 저렇게 겸손치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발언과 자기 합리화가 이렇게 더 늘어났을까 해서 저는 여성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을 좀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말은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친누님을 통해서도 봤지만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남성만 그 흔한 똥국을 먹어야 되느냐? 어? 여- 그 남성들은 똥국이라는 말을 하면 뭔 말인지를 아세요. 군대에서 그냥 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국물 그거를 먹는데 저는 뭐 저도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딸이 고생하는 거는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남북한의 대치상 속에서 가장 평등한 군인 제도는 북한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한 여성도 복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평등적이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인 나라일수록 그러한 것들이 의식들이 상당히 있는데 한국에서는 군복무에 대해서의 이야기하면 여성 신학자든 여성 신학을 공부하시든 페미니스트든 학을 띠고 공격을 하고 잡아먹을 듯 그다음에 화형에 처할 듯한 그러한 상태로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숙자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삶에서 여성신학의 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친누님의 여성신학은 약간 사이비 여성신학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군대는 2번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꿈속에서도 가끔씩 구타를 당하는 꿈, 뭐 군대에서 했던 그 꿈들이 아직도 나와요. 며칠 전에 제가 레페를 해야 되는데 레페를 막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이 막 나거든요. 근데 여성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 가산점 점수 조금 준 걸 가지고 학을 띄고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저기 장국영 같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니카 아무튼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 예, 모니카 베르치와 같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상당히 공평적인 전쟁 영화를 같이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의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이스라엘 여성들이 총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야 멋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신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배상 형제님 누님은 이 녹화 동영상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원더우먼 출신 배우 겔 거닷 이스라엘 여군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섹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서울의 서백진 형제님 미소만 짓고 계시지 마시고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늦게오신 예, 헨리 형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뒤풀이가 푸짐하다고 뒤풀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백진님 감사하고 우리 헨리 형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오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요? 차가 버겐 카운티 그 행사 끝나고 이제 이 줌을 하려고 제 개인 사무실로 왔다가 차를 타려고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 빌딩에 있는 분들이 다 여성이에요. 제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마침 그 두 분이 계셔가지고 어, 너무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가스가 떨어진 줄 알고 가스 사러 갔는데 거기까지 와서 또 두 분이 또 힘을 주시고 또 가스를 넣었더니 또 안 돼. 알고 봤더니 배럴이 문제야. 그래서 배럴이 또 시동하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하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저희 집까지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온 거예요. 왔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오늘 행사에 보니까 오늘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모든 그 여성들이 다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커뮤니티 어워드 받는 사람들도 다 여성이었고 한 분만 빼놓고 두 분 빼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또 외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들의 스승이었던 분이 또 커미셔너였는데 그 보스라고 그분도 여성인데 굉장히 또 한국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해서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아멘 외치면서 하여튼 난리 쳤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non-profit organization 그 장들이 다 여성입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일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랜트 받는 모임에 가봐도 저만 남성이고 다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 특히 한인 이 non-profit organization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다 여성인데 여성들을 우리가 정말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저는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참 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상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헨리 김영만 목사님은 뉴저지 상록회 사무총장으로 계신데 오늘 행사에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특히 오늘 이제 행사에 뭐 그 버겐 카운티 그 executive director 카운티장 이 사람 뭐 와가지고 또 뉴욕 총영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총영사 씹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광복절 기념 축사하는데 좀 준비해서 원고 읽으면 어디 덧나나 영화 잘한다고 혼자 첫 시부리 쌌는데 뭐 광복 얘기하는데 또 뭐 한국 전쟁 얘기하면서 공산주의자가 쳐들어와서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아까 보스라는 여성은 일제 강점기에 이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이 문제를 백인 여성이 얘기하니까 좋았어요. 또 한국은 통일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백인 여성이 한국 아니 광복절에 기념하면서 정신대 문제와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학살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 내가 아멘하고 박수 쳤다가 나중에 통일 문제 하니까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째려봤거든요. 아무튼 뭐 행사 잘하셨는데 오늘 여성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헨리 킴 목사님 늦게라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들께서 할머니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셨어요. 언니. 누님들께서 언니들이었어요. ethics of justice 시비를 맨날 거는 ethics of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아니라 ethics of care 돌봄의 윤리로 불쌍한 우리 헨리 형 데려다 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실 수 있었다. 이거 박수 우리가 쳐줘야 됩니다. 자, 강윤호 목사님 한 말씀 또 하시고 있는데 동생 지금 한국의 최고의 왜 핫한 자꾸만 왜 동생을 팔어? 한국의 최고 핫한 페미니스트 동생을 두셨으니까 그러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그 정 목사 계속 떠들지게 그 뭐라고 막 그냥 그럴 거야 그러면. 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나 얘기할지게 내 동생하고 끌어들여가지고서 얘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한번 모시려고요 제가. 글쎄 모시는 거야 좋지만은 뭐 저는 그 페미니스트 그 티알러지랄까 페미니즘이랄까 하는 거를 두루 대학에서 공부를 맨 처음에 하면서 1991년도에 그때 공부할 때
다른 그 미국에서 나온 신학들 뭐 그 당시에 회자했던 신학들은 전혀 일구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이 관심을 끌을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미니즘은 공부하면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 제가 그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이 마르크시즘에 완전히 경도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성경처럼 생각을 하고 늘 암송할 정도로 늘 책을 또 가지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어, 그랬다가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이게 정말 이게 그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삶이었구나라고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그 여성 신학이었어요. 페미니즘에서 신학은 그때 제대로 접속을 못했었고 레티 러셀을 얘기하지만은 뭐 기라성 같은 여러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티 러셀만 해도 지금 노인하네요. 그리고 또 옛날 신학이고 그분이 맨 처음에 그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잡지를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제가 취재도 해오고 저도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감동도 받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필을 많이 못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랬다가 제가 공부를 직접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이 계속 진화를 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뒤늦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자체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문제점 자체를 의식을 하고 자체 내에서 계속 그것도 비판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처럼 몸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사실 진짜거든요. 몸으로 살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여성 우월주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페미니즘을 전혀 그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 진짜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여성의 굉장히 이 생산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돌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슬림의 근원적인 철학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이 뭐 그것도 계속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실제로. 오늘 그동안 참 좋은 말씀 듣게 돼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헨리 같은 경우에는 헨리 자신이 그 남성 여성인 것을 초월해서 이미 굉장히 이렇게 돌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인간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이렇게 항상 돌보는 스타일의 인간이야, 인간형이. 아이고 그래서 뭐 좋아요. 예, 아주 그래요. 우리 예. 형만이 형,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왜냐면은 강인호 목사님한테 정말 니체에 대해서 그래도 주겠다는 자료를 끝까지 받아서 읽겠다라는 가산점을 굉장히 받으셨고 저는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우리 강인호 목사님한테 자, 농담이었습니다. 좀 그런 여러분, 면이 있지,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나도 이제 니체 전집을 사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수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세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여성 신학자 정숙자 목사님 모시고 나의 삶과 여성 신학 아주 생생한 몸으로 살아오신 삶의 여정과 여성 신학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 큰 박수를 드리고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